자, 그 선택 도구의 옵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 도구 옵션은 이미지 열지 않고 빈 화면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파일 메뉴 통해서 새로 만들기 들어가시고요. 새로 만들기에서 폭은 1000, 높이도 1000, 폭 1000픽셀, 높이 1000픽셀에 해상도 72로 해서 색상 모드는 RGB 색상입니다. 예, 새 창을 하나 열어주도록 하죠. 새 창을 하나 여시고요. 자, 그러신 다음에 우리 사각형 도구를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각형 도구를 선택하시게 되면 위쪽에 보시면 옵션이 뜹니다. 이 위에 부분을 옵션 바라고 하는데, 길쭉하니까 바죠. 옵션 바라고 하는데, 위에 보시면 먼저 선택 영역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 영역, 새 선택 영역, 그리고 추가, 빼기, 교차 하면서 4가지의 옵션이 있습니다. 자, 이거 사용법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새 선택 영역이라는 것은 드래그해서 내가 선택 영역을 하나 만드시게 되면 이 만들었던 것이 옆쪽에 다시금 내가 선택을 해야 되겠다 해서 클릭을 하시게 되면 기존에 선택했던 것은 사라지고요, 새롭게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새로운 선택 영역이 만들어진다고 해서 새 선택 영역이고요. 그래서 이 선택 영역을 지정해서 선택 영역을 지정하시다가 선택 영역 해제하고 싶으시면 컨트롤 D를 누르셔도 되지만, 선택하시고 나서 클릭만 하셔도 선택이 해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선택 영역을 새롭게 항상 만들어주는 것은 새 선택 영역이고요. 기본값으로 잡아주시면 좋고, 두 번째 나오는 선택 영역의 추가는요, 한번 드래그해서 선택을 하시고 다른 것을 내가 부족해서, 선택했던 부분이 부족해서 더 붙여야 되겠다, 더 추가를 해야 되겠다 하실 때, 자, 마찬가지로 선택 부분에서 드래그를 하시게 되면 드래그 했던 부분을 추가적으로 더 보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태서 추가 영역을 더 보태셔 가지고 확장시켜 주실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밑에 부분을 더 추가적으로 붙여야 되겠다 하시면은 선택 영역 추가를 누르시고요, 해당되는 부분에 드래그 하셔가지고 아래쪽으로 더 추가하실 수가 있어요.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부분에도 추가 영역이 있다면 이렇게 드래그해서 작업해 주시면 되는데, 마우스의 아이콘 모양 보시면은 밑에 더하기 기호가 붙어져 있죠. 추가될 때는 더하기 기호가 붙어져 있습니다. Shift 키 눌러도 새 선택 영역에서 Shift 키 누르셔도 이렇게 더하기 기호가 붙어서 새 선택 영역으로 바뀝니다. 예, Shift 키 눌러도 됩니다. 다음은 빼기입니다. 빼기는 선택하셔가지고 드래그 해 보시면은 기존에 선택되어 있던 부분이 없어집니다. 예, 빠지는 거죠. 기존 선택 영역을 다시금 선택을 하시게 되면 선택 영역을 빼는 작업을 해주고요, 마우스 포인트 밑에도 빼기라는 표시가 붙어져 있습니다. 이 빼기는 새 선택 영역일 때 Alt키를 누르시게 되면 빼기로 바뀝니다. Alt키 누르셔가지고 드래그 하시게 되면 선택 영역에서 빼기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교차인데, 교차는 기존 선택 영역과 내가 새롭게 지정하는 선택 영역이 겹쳐진 부분만 남깁니다. 이렇게 겹쳐진 부분만 남기고 나머지 부분은 사라지게 하는 것이 교차입니다. 교차는 단축키로 작업을 하시겠다 하시게 되면 새 선택 영역이 지정된 상태에서 Alt랑 Shift를 같이 눌러 주시면 교차가 되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아무것도 없다 하실 때는 그냥 선택 영역으로 지정하시고, 여기서 내가 교차 영역을 만들겠다 하시면 Alt Shift 같이 누르셔가지고 교차되는 부분만 남길 수가 있죠. 그래서 뭐 단축키를 쓰시든 위의 부분을 선택해서 쓰시든 상관없습니다. 내가 추가적으로 더 보태야 되겠다 하실 때는 추가고, 너무 많이 선택해서 빼야 되겠다 하실 때는 빼기고, 뭐 교차된 지점만 남기겠다 하시면 교차입니다. 그래서 옵션을 선택하셔가지고 선택 영역을 정확하게 추가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이 부분은 그렇게 많이 쓰이진 않으니까 참고로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간혹 가다가 이게 설명을 드리면 그러면 나는 사각형 영역의 하나에 대해서만 이것을 사용할 수 있고, 원형은 원형에 대해서만 사용할 수 있고, 올가미는 올가미에 대해서만 사용하고, 다각형은 다각형에 대해서만 사용할 수 있네,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얘들이 있는 이유는 같은 영역에서 같은 사각형 도구를 선택해서 내가 여기서 좀 부족해서 추가적으로 더 보태야 되겠다 하실 때 사용을 해도 되지만요, 제가 작업을 해보니까 이런 경우는 거의 드물어요. 왜? 자꾸 하다 보면 선택이 정확하게 돼 버리거든요. 이 부분이 사각형으로 선택을 한다 하게 되면 사각형 영역이 거의 정확하게 돼요. 근데 문제가 언제 발생되느냐 하면, 모양이 동그라미도 있고 사각형도 있고 여러가지 도형이 섞여 있단 말이죠. 섞여 있을 때 어떻게 선택을 하느냐 할 때, 사각형은 사각형으로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가 있다면 도구를 바꿔요. 도구를 바꿔서 추가 단추 누르시고, 동그라미는 동그라미대로 따로 이렇게 선택을 해주는 겁니다. 따로 선택을 해주셔가지고 추가적으로 모양을 더 보탤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모양으로. 되셨나요? 네, 그래서 다른 모양 형태를 만들어서 추가적으로 선택을 해 주실 수 있다는 이야기지, 뭐 꼭 한 개의 도구로 이용해서 더 추가를 한다든지 뺀다든지 이런 거를 꼭 강조할 필요는 없습니다. 되셨나요? 자, 이 선택 영역의 옵션들은 여기서 한 개, 두 개, 그 다음에 올가미 다각형 자석, 그 다음에 보시면은 뭐 자동 선택 도구까지, 빠른 선택 도구 빼고요, 자동 선택 도구까지 동일하게 다 있습니다. 다 있기 때문에 어떠한 도구를 쓰셔도 다 동일하게 작업을 하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다각형 올가미 도구 아까 했었는데, 다각형 올가미 도구에서도 내가 추가를 해야 된다 하시면은 추가 버튼 누르시고, 자, 안쪽에서부터 내가 추가하고 싶은 부분을 이렇게 지정을 하셔가지고 다시 되돌아가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더 추가도 됩니다. 추가도 되기 때문에 뭐 언제든지 추가나 삭제를 하실 수가 있어요. 빼고 싶다 그러면 빼기 선택하셔가지고 내가 원하는 부분만 선택을 해서 빼실 수도 있고요. 이렇게 빼실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떠한 형태를 만들든지 간에 다 작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생각하실 때 도형을 뭐 만약에 하나 선택하신다 하실 때 꼭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사실은. 왜냐하면 사각형은 사각형대로 따로 선택해서 복사 붙여넣기 하시고요, 동그라미는 동그라미대로 따로 선택해서 복사 붙여넣기 하시고, 다각형은 다각형대로 따로 선택해서 복사 붙여넣기 하면 돼요. 그래서 그 복사 붙여넣기 했는 레이어들을 모두 합쳐버리면 그 앞에서 했던 모든 선택 도구들 다 사용했는 거랑 마찬가지로 다 똑같은 모양이 됩니다. 항상 이야기가 결과물이 중요하다 했죠. 그죠? 과정은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셔야 되는 게 패더입니다. 패더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죠. 패더라는 것이 패더라는 개념은 가장자리를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것이 패더라는 개념입니다. 패더라는 단어가 붙으면 그래픽 프로그램에서 패더라는 단어가 붙었다 하게 되면 아, 이거는 가장자리를 부드럽게 만들어주는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자, 가장자리를 부드럽게 만든다? 뭐 어떻게 만드는 건지 한번 보죠. 자, 레이어를 하나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에서 레이어를 추가를 하시고요. 휴지통 왼쪽에 보시면 레이어가 있어서 레이어를 추가를 해 보시고 원형 선택 도구로 동그라미를 하나 그리겠습니다. 뭐 크기는 상관없습니다. 일단 하나 그려주시고 밑에 색을 하나 칠할게요. 정경색과 배경색이 있는데 기본 정경과 배경색이라는 단추를 클릭하셔서 정경색은 검정, 배경색은 흰색이 되었습니다. 자, 밑에 기본 정경과 배경이라고 하는 색을 단추를 클릭하셔가지고 아주 작죠? 작은 단추를 클릭하셔서 정경색, 배경색을 검정과 흰색으로 바꾸시고 자, 여기에는 정경색을 칠해 보도록 할게요. 칠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정경색 칠하실 때는 Alt키 누르시고 딜리트키 눌러 주시면 돼요. Alt키 누르시고 딜리트키 눌러 보시면 돼요. Alt키 누르시고 딜리트키 누르시면 정경색이 칠해집니다. 검정색 칠해졌나요? 자, 그 다음에 패더라는 것이 지금 0입니다. 자, 패더를 10으로 바꾸겠습니다. 10 적어 보시고 다시 비슷한 크기로 드래그해서 원을 그리시고 난 다음에 Alt, Delete 눌러서 책을 칠해 보죠. 가장자리가 어때요? 깨끗하게 안되고 약간 뿌옇게 변했죠? 또다시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20 픽셀 잡아 볼게요. 20 잡으시고 드래그 하셔가지고 Alt, Delete 조금 더 퍼졌나요? 네, 이렇게 조금 더 퍼졌어요. 자, 이런 식으로 패더라는 것은 가장자리 부분을 부드럽게 처리할 때 사용을 합니다. 보통 그 웨딩 앨범 같은 데 보면 이미지가 있고 이미지 주변이 뿌옇잖아요. 그죠? 신부 이미지는 깨끗하게 나오고 주변은 뿌옇게 나오잖아요. 그런 거 작업할 때 이걸로 선택하시면 돼요. 아주 간단하게 처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패더라는 것은 뿌옇게 만드는데 여기서는 먼저 지정을 하시고 값을 먼저 지정을 하신 다음에 선택을 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Alt, Delete 색을 칠해 보는 거예요. 자, 여기에 패더는 먼저 지정, 선지정, 후 선택 하시는 거고 잘 쓰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선지정하고 후 선택하는 건 잘 쓰지 않아요. 왜? 한번 지정해 놓으면 다시 0픽셀로 바꾸기 전에는 평생 갑니다. 이 수치 값이. 그래서 다른 거 하시려고 하면 계속 패드 값이 적용이 돼 있어 가지고 안 될 때도 있고 막 그렇거든요. 그래서 패드는 0으로 잡아 두십시오. 0으로 잡아 두시고 그럼 다른 방법이 있느냐? 있어요. 자, 해봅니다. 먼저 선택을 하시고요. 선택 후 지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먼저 선택을 하시고 패드를 잊었네. 패드를 넣고 싶으시면 선택 메뉴 가셔서 수정 갑니다. 수정. 선택 메뉴에 수정에 가시면 패드가 있습니다. 똑같은 패드입니다. 메뉴가 두 개인데 성격이 달라요. 위에 옵션에 있던 패드는 먼저 지정한 후에 선택하는 거고요. 선택 메뉴에 있는 수정의 패드는 선택을 먼저 한 후에 수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을 먼저 하신 후에 수정 메뉴에 있는 패드를 선택하셔서 이렇게 30이라고 줬어요. 30이라고 주고 색을 칠해 보시면
이렇게 패드가 들어가지죠. 그래서 대부분은 선택 메뉴에 있는 수정 패드를 많이 쓰게 됩니다. 그러면 작업하는 데는 아무 이상 없고 내가 선택해 놓고 나서 패드가 필요하면 넣어 주시면 되거든요. 패드 필요 없으면 그냥 작업하시면 되고. 그래서 패드라는 부분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이 안티 엘리어스 하는 개념인데, 이 개념은 무엇이냐 하면, 자 볼게요. 선택을 하고 Alt 딜리트 눌러서 색을 칠했습니다. 색을 칠하고 나면 이 대각선 방향에 있는 이 픽셀 한번 보십시오. 대각선 방향에 있는 픽셀을 제가 확대를 해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휠을 돌려보면 되죠. 컨트롤 키 누르고 휠 돌려보시면 확대가 돼요. 자, 여기에 배경색은 흰색이고 색깔 검정이 칠해져 있는 건 정경색인데, 가장자리에 보시면 검정색도 아니고 흰색도 아닌 회색이 중간에 들어가 있나요? 이렇게 중간색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간색이 들어가면 무엇이 좋으냐 하면, 자 100%에서 봤을 때, 항상 포토샵은 100%에서 확인을 하는데 100%로 봤을 때 이 가장자리 면이 깨끗하게 보여져요. 말끔하게 보여지는 게 특징입니다. 깨끗하게 안 보여지는 경우도 있나요? 있어요. 자 봅니다. 이제 안티 엘리어스를 끕니다. 안티 엘리어스를 끄고 다시 비슷한 크기로 선택 영역을 지정하신 후에 Alt 딜리트 눌러서 색을 칠했습니다. 그리고 선택 해제 Ctrl D 눌러서 보시게 되면, 자 이 부분 한번 볼게요. 어찌 됐나요? 흰색은 배경색, 검정색은 정경색, 색칠해서 되는 건 좋은데 계단 현상이 막 일어났죠. 그죠? 중간색이 없어서 막 거칠게 표현이 됐어요. 거칠게 표현이 됐고, 자 이 부분을 다시 100%에서 볼게요. 100%에서 보게 되면, 자 위쪽에 이 부분 보시면은 가장자리 부분이 거칠게 막 표현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부드럽게 깔끔하게 표현되어 있죠. 그죠? 요런 형식이 나타나져요. 이럴 수밖에 없는 것이, 포토샵은 좀 전에 보셨던 것처럼 얘를 확대해서 보시면은, 자 이렇게 사각형, 한 개의 작은 사각형을 픽셀이라고 하는데, 이 픽셀 단위로 이미지가 만들어져 있어서 픽셀 안에, 요 픽셀 하나 안에의 색상 정보값으로 이미지를 나타내거든요. 점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사각형 점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사각형 부분은 정말 정확하게 나타냅니다. 사각형 부분은, 자 보시면은 사각형 부분은 이렇게 색을 칠해 보시면 가장자리가 정말 깔끔하게 나와요. 이렇게 깔끔하게 나오지만 문제는 대각선 부분입니다. 대각선을 그리셔가지고, 대각선을 이렇게 그리셔가지고 색을 칠하게 되면 어중간해요. 이렇게 어느 부분에 색을 칠하고 어느 부분에 색을 안 칠해야 되는지 프로그램이 이해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색을 칠할 때 중간색을 넣는다고요. 얘들이 중간색을 넣어 가지고 경계선 면을 좀 부드럽게 보이도록 눈속임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눈속임을 하는 중간색을 포함시키겠느냐 하는 것이 안티 엘리어스입니다. 안티 엘리어스고, 그 중간색을 안 넣겠다 하시면 안티 엘리어스 끄면 되고, 넣겠다 하시게 되면 체크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거를 체크하는 거와 안 하는 거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면, 체크 안 하고 작업할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냐 하면, 자 인터넷에서 픽셀 아트라고 한번 검색해 보시면, 아이고 픽셀 아트라고 검색해 보시면 예전에 이러한 이미지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싸이월드 많이 할 때 이런 이미지들 많이 썼었거든요. 지금은 뭐 싸이월드 없어진다는데, 자 이렇게 픽셀로 작업을 해서 보여주는 이미지들, 이런 이미지들이
정말 해상도도 깨끗하게 나오고 멋져요. 이거 보시면은 이런 도시 만들어가는 거 보세요. 자, 이런 도시들 픽셀 아트로 작업을 예전에는 많이 했었죠. 2000년도에 엄청 했었어요, 이거. 자, 이런 식으로 작은 범위까지도 깨끗하게 보여지는 이미지들, 100%에서 보면 작은 부분까지도 또렷하게 보여지는 이미지들을 만드실 때 안티 엘리어스 없이 만들거든요.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하는 경우 안티 엘리어스를 안 쓰게 돼요. 안 쓰게 되고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도 요즘은 그러면 이거를 배워야 되느냐? 필요 없어요. 왜 필요 없냐 하면 일러에서 작업해서 벡터 이미지로 만들 수가 있어요. SVG라고 하는 파일 포맷이 있다 했죠, 그죠? SVG 파일 포맷으로 저장해서 웹에서 보여주면 확대를 하나, 축소를 하나 깨끗한 이미지, 지금처럼 이렇게 깨끗한 이미지로 보여져요.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그닥 필요는 없습니다. 아무튼 이런 이미지 만들 때 안티 엘리어스 안 쓰고 만들게 됩니다. 안 쓰고 픽셀 하나하나에 한번 보시면 확대해서 보시면 중간색을 직접 입력을 했어요. 이 부분에 이렇게 중간색을 넣어 가지고 사용을 하게 되는데 픽셀 하나하나 정말 공들여서 작업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안티 엘리어스입니다. 다음 거. 다음엔 스타일이라고 있는데 스타일은 무엇이냐 하면 위쪽에 스타일 한번 보죠. 스타일에서는 고정비와 크기 고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고정비, 비잖아요. 그죠? 고정비니까 가로폭 몇 대 몇, 가로와 세로 높이에서 몇 대 몇, 크기는 상관없고 가로의 비율과 세로의 비율을 얼마로 잡을 것이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가로 비율을 내가 뭐 1로 놓겠다. 그러면 세로 비율도 1로 놓겠다 하면 정사각형이죠, 무조건. 가로 비율을 4로 놓겠다. 세로 비율을 뭐 3으로 놓겠다. 4대3 크기로 그려지는 거예요. 비율이 4대3 크기로 그려지도록 이렇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중간 단추 눌러주시면 이렇게 반대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다음 고정 크기라는 것은 크기 고정은요, 아예 크기가 고정되어 있는 겁니다. 폭은 100 놓겠습니다. 높이는 50 놓을게요. 자, 그러면 얘는 드래그해서 그리는 것이 아니고 그냥 클릭합니다. 클릭하시면 왼쪽 상단에 위치가 맞아 떨어지면서 그려지는데 이와 같이 같은 크기로 어디에 그리시든지 간에 같은 크기로 선택 영역이 지정되는 것이 크기 고정입니다. 물론 반대로 이렇게 바꾸셔가지고 작업하셔도 되죠. 그래서 선택하시고 Alt 딜리트, 선택하시고 Alt 딜리트, 선택하시고 Alt 딜리트 하시게 되면 다 같은 크기의 사각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크기 고정 또는 고정비 또는 표준은 여러분 마음대로 크기를 조절하실 수 있는 부분. 자, 이렇게 세 가지의 스타일이 있습니다. 같은 크기의 버튼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시면은 크기 고정을 지정하셔가지고 내가 만들고자 하는 크기를 직접 입력하시고 클릭하신 다음에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크기 고정을 통해서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런데 또 여기도 하나 버전이 올라가면서 또 뭐 생각을 달리 하셔야 될 것이 있는데, 그럼 굳이 이걸로 만들어야 되느냐? 딴 방법 없느냐? 있어요. 밑에 보시면 사각형 도구가 있어요. 이 사각형 도구라는 것이 있거든요. 있나요?
자, 선택 영역을 100 해가지고 또는 150 해가지고 사각형을 픽셀 단위로 선택 영역을 만들어서 이미지를 만들게 되면 좀 더 키워보고 싶으면 어때요? 내가 정확한 크기를 키우려고 하면 좀 힘들겠죠, 그죠? 치수 잡기가. 그럴 때는 그리는 것은 얘는 선택할 때만 쓰시고요. 그리는 것은 밑에 있는 이 그리기 도구로 쓰시면 돼요. 사각형 도구 한번 선택해 보시겠어요? 선택하시고 클릭해 봅니다. 클릭하시면 이와 같이 폭은 100, 높이 50 수치값을 지정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확인하시게 되면 이렇게 사각형 하나 딸랑 나타나죠. 그죠? 나타났다가 내가 가로폭을 150으로 수정해야 되겠다. 그럼 위에 옵션바 보시면 이렇게 있어요. 가로폭 위스라고 W가 있는데 150 적으시고 엔터 치시게 되면 150으로 늘어나요. 맞죠? 그리실 때는 그리는 도구로 그리시는 게 좋아요. 선택 도구로는 선택만 하시고 그리실 때는 그리는 도구로 이용하십시오. 선택을 할 때 내가 크기가 딱 같은 크기로 내가 선택을 해야 되겠다 하시면 이와 같이 값을 지정하시고 클릭하셔가지고 이 선택 영역 안쪽에서 움직이셔가지고 옮겨 다니면서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선택하시면 돼요. 그래서 선택할 때 선택 도구 쓰시고 그리실 때는 그리는 도구로 쓰시고 이렇게 구분해서 쓰시면 작업이 더 효율적으로 정확하고 빠르게 작업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택 도구들 다 동일합니다. 다른 도구들도 다 똑같이 있기 때문에 다 동일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택 도구에 대한 옵션을 받습니다.